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어, 썰렁하네요. 오늘 1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아침 6시 17분 되고 있고요. 지금 기온은 영하 3도 정도. 오늘 복장은 조금 단출하게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평상시 가을 날씨, 좀 약간 추운 가을 날씨의 복장. 이제는 완연히 겨울로 접어들었죠. 딱 복장을 이렇게 좀 간소하게 입고 나오면 걷기 시작할 때쯤 초반에는 좀 추워요. 근데 문제는 좀 너무 따숩게 입고 나오면 걷기 중반으로 넘어가면은 더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걷기 중반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간소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쌀쌀함이 느껴지는 그런 날씨긴 하지만 이제 걷다 보면은 후끈후끈해질 거예요. 네. 한번 잘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와, 아침에 이렇게 문을 연 가게들이 좀 있네요. 네, 벌써부터 또 이게 김이설이고. 해장국집이나 뭐 커피숍 이런 데는 문을 열었어요, 이미. 딱 이제 아침을 준비를 하네요. 아직 6시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아침형 사람들이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뿌듯합니다. 뿌듯하지요. 자, 짜짜짜, 짜짜짜, 그러니까 컨텐츠 구상을 이제 좀 맨날 하거든요. 맨날 구상하는 컨텐츠. 조만간에 정말로 구상하고 있는 컨텐츠들을 잘 좀 이제 시도를 해볼 텐데요. 풍부가 좋아하는 컨텐츠, 일단은 걷기 방송 계속 보여드리고 약간 또 다른 패턴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예전처럼 그 부산에서 한번 영상을 이렇게 이제 이틀 동안 보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부산 해운대에서 특집을 진행을 했었고요. 해운대 특집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해변의 모습,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가을바다, 겨울바다 이렇게 보고 싶어도 좀 못 보시는 분들 좀 계실 테니까 약간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강했고요. 그러니까 이틀 연속 이제 해운대 바다에서 그 영상을 이렇게 촬영해서 그 내용을 이제 보내드렸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좀 뭔가 이런 컨텐츠를 반가워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부산에 산다고 해서도 또 무조건 바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맨날 또 바다 가는 건 아니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산이나 아니면 들판 아니면 계곡 뭐 이런 데도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진짜 다채로운 이런 화면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이제 기획이고요. 야외 방송으로서의 이제 풍부 방송 기획,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계속 우리 풍부의 주요 주제 영화와 드라마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약간 이제 스포츠 이야기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시사적인 부분, 약간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다방면을 좀 다루고는 있는데요.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 또 학생들이나 아직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대한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런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가지 않았던 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런 걸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적성이라든지 뭐 진로라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과정, 그런 방법, 그런 쪽으로도 좀 이야기를 많이 좀 하고 싶네요. 그건 내용적인 측면이고요. 약간 형식적으로는 스튜디오 방송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특히 예전부터 풍부가 좀 꿈꿔왔던, 그래서 계획을 해왔던 분야가 있죠. 운동방송. 스포츠 지도사 자격이 있는 풍부로서는 조금 그 분야를 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좀 심플한, 우리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많은 분들이 좀 심플하게 하루하루 좀 배우고 운동할 수 있는, 잠깐 하더라도 어떤 몸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소재로 담아 가지고 좀 이렇게 방송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일종의 그냥 아저씨의 한 명이 하는 그런 운동, 일상에서의 진짜 도움을 주는 운동, 그런 컨셉입니다. 그런 걸 지금 좀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생각하는 게 다 뭐 있겠죠. 아, 난 이걸 하고 싶다, 저걸 하고 싶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어떤 자기 몸에 대한 세팅, 그런 거를 좀 갖출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좀 진행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어떤 컨텐츠들 구상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이란 게 어떤 일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난 이 일을 좋아한다, 이 일이 하고 싶었던 일이다, 이 일을 하면 즐겁다 라고 금방 찾아지나요? 금방 찾아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 경우는 뭐냐면 아직도 다양한 경험을 못 해봤다는 거죠. 만일 다양한 경험을 한번 해보게 되면 오히려 하고 싶은 일이 많아가지고 참지 못하지 않을까요? 아씨,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이거 어쩌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그때는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조금 규모는 작더라도 어떤 일이든지. 예를 들어서 요즘에 골프가 많이 뜨더라고요. 골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부산에서 학교 다니는 풍부는
막 골프를 콜프라고 부르는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막 골프 치러 가나. 예, 좀 뜬금없는 소리였고요. 골프, 요즘에 골프 붐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골프를 사람들이 또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쫙 이제 박세리 키드 해가지고 막 골프 선수들이 양산이 됐잖아요. 그리고 뛰어난 실력들을 갖추고 있었고요. 특히 여성 골퍼들, 막 세계적인 골퍼들 많이 배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엘리트 스포츠의 시작이었고, 지금은 거의 이제 국민 스포츠 비슷하게, 생활 스포츠 비슷하게 골프가 자리매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거지만, 특히 방송에서 많이 다르죠. 트렌드화 됐어요, 골프가. 예능 프로로 많이 나오던데요. 대단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다음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골프를 소재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컨텐츠들 되게 많이 생기고 있고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보면, 일단은 골프가, 물론 예전에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선입견 비슷한 건데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좀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려운 스포츠 분야다. 옛날에 막 맨날 뭐 축구하고 뭐 달리기 뜀박질하고 막 이러던 시절에는, 그러니까 조금 만만한 스포츠라고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비용 측면이죠. 축구 공 하나 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피구는 그렇게 인기 스포츠는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하기 좋죠. 그 다음 족구. 근데 족구부터도 이제 시설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죠? 네트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 탁구도 시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할만한 스포츠. 예? 뭐 조금 더 하면 이제 배구는 약간은 축구나 탁구보다는 거리가 좀 있는 스포츠이긴 하죠. 좀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골프는 사실 일단 장비가 중요하잖아요.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대여를 하든 뭘 하든 그 골프채, 그죠? 클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현장은 필드를 나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야만 실제로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기존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여행 하는 걸 참 좋아했잖아요. 아니면 국내 여행이라도 여기저기 새로운 명소들을 발굴을 하면서 막 그거를 즐기는 문화들이 참 많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려워지면서, 그렇죠? 제한이 따르고, 특히 해외여행 같은 경우 해외여행 인구가 정말로 많았는데 많이 줄어들고, 세계 각국도 다 비슷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줄이자 뭐 이런 분위기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거, 거꾸로 스포츠에 대한 열의가 막 생기게 되죠. 막 야외 활동, 그 다음 인체 활동,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으니까요. 홈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나를 못하게 막고 있는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해 나갈까, 뭘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막 이런 생각들. 그 중에 하나로 대표적으로 찾게 된 그런 대상이 아마 골프가 아닌가 싶습니다. 골프를 통해서 사람들이 잠재되어 있던 그런 욕망들을 끌어내는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좀 제대로 해볼까. 어차피 뭐 해외여행 가려고 했었는데 돈이 좀 남네. 에이, 골프채 하나 사자. 이러면서 직접 필드를 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그 다음에 골프 강습도 하게 되죠. 요즘에는 나름대로 보편화됐어요. 그렇죠? 보통 대학의 어떤 평생교육시설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골프를 배울 수 있는 골프 교실도 열리고요. 그런 걸 많이 이제 시도를 하게 된 거죠. 특히나 요즘에는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꼭 필드를 안 가도 되잖아요. 실제로 주변에서 골프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스크린 골프장을 가면 돼요. 스크린 골프장 가가지고 공을 때리면 됩니다. 물론 실제 필드에 나가서 막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예, 그것도 나름의 재미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편 먹고 딱 그렇게 이제 자기 팀을 이렇게 짜가지고 딱 겨루기도 하고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번씩 또 이제 주말이나 기회가 되면은 골프장, 필드로 나가가지고 한번 또 걸어주고, 그런 게 이제 우리 일상으로 좀 많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골프가 실제로 막 그 자체가 막 스포츠로서 운동 효과가 막 있고 이런 거는 조금 아니죠. 왜냐하면 물론 사실 그 골프 필드를 나가면은 많이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그럼 그게 운동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걷는 거는 그 스포츠에 포함된 요소인가요? 골프에서 사실은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무조건 걸어야 되는 게 아니고 카트를 타고 이동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을 때리는 게 일단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대신에 골프를 즐기려면은 그거 자체를 해도 되는데, 사실 근력 운동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그런 또 이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요즘에 골프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는 그걸 하기 위한 피지컬을 좀 갖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약간 운동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별도의 운동을요. 골프를 잘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골프를 하기 위해서도. 왜 뜬금없이 갑자기 골프 이야기를 하다가 또 웨이트로 빠지느냐.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그렇다. 그럴 수밖에 없다. 어떤 운동이든 마찬가지 아니에요.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김연아 선수, 예?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당시에 밴쿠버 동계올림픽 그 출전했을 때 그때 얼마나 웨이트를 많이 했겠어요. 그 전에 그 점프 트리플 러치죠. 김연아 선수의 주된 무기 트리플 러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점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고중량 스쿼트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한테 어떤 빙상 강국의 그런 모습들을 갖추게 만들어준 또 하나 또 엄청난 선수가 한 명 있죠. 그 이상화 선수. 네. 이상화 선수의 이제 그 추진력을 내는 그 허벅지, 그 단련 어떻게 했을까요?
각종 하체 훈련들로 완성된, 예? 그런 거.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그냥 스피드 스케이트만 잘 탄다고 그게 될까요? 그만큼 파워와 스피드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이 갖춰져야 됩니다. 우리 그 수영의 박태환 선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각종 종목, 야구나 축구 선수들, 실제로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가 없을 때는 웨이트로 몸을 단련시키죠. 특히 하체 근육, 네? 그런 장면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의 장면들. 물론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그 현장에서 그 본인들의 종목을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선수들 모여가지고 훈련하고 이런 장면들 많이 볼 수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장면 빠지지 않죠. 웨이트 하면 또 엄청난 게, 예전에 그 야구 천재라고 불리는, 네? 시애틀 마리너스의 누굽니까? 메이저리그 일본 선수 스즈키 이치로 선수 있잖아요. 이치로 선수가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장면을 보셨어요? 유튜브에 보면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스즈키 이치로의 훈련 장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체력을 갖추고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는지, 특히 그때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치로 선수는 웨이트를 하는 방법도 남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단순히 그냥 뭐 힘이 좋고 순발력이 좋아가지고, 네, 그렇게 야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이 선수의 또 특징적인 장점이 있어요. 스즈키죠. 아마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장면을 본 분들이라면 많이 이제 아실 텐데, 이 선수의 특징, 유연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신의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서도 웨이트가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은 이제 일반인들이 따라하면 좀 안 되는 건데, 그 영상에서 극단적인 유연성을 발휘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인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뭐 풀업 같은 거 할 수가 있잖아요. 풀업 같은 거 하는 장면에서도 인체를 더 많이 활용해 가지고 더 그 운동 가동 범위를 늘려 가지고 당기거든요. 그런 장면들, 더 많이 돌리는 장면들. 그 이치로 선수가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이거를 이제 생각해서, 난 오히려 유연성에 좀 착안해가지고 내 몸을 최대한 이제 그 몸 상태를 더 유연하게 끌어올린다. 그 유연성이 필요한 경우가 뭐냐면 결국은 그거잖아요. 운동의 가동 범위를 늘린다는 얘기는 당연히 부상의 위험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죠? 자기 한계치에 넘어서면은 그때 이제 부상이 오는 거잖아요. 그 한계치 자체를 늘려놓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계치를 늘렸을 때 발휘되는 파워가 또 달라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육상에서 멀리 뛰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도움 닫기를 더 많이 해서 추진력을 더 얻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치로 선수가 이제 송구하는 장면,
타격을 하는 장면이나 송구하는 장면 이런 걸 보면 그 운동 반경이 다른 선수들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치로 우익수잖아요. 우익수가 상대팀 타자들 거포들이 워낙 많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런 거죠. 딱 그 상대팀 타자가 우익수 방면으로 밀어 때린 그 공을 거의 펜스 근처에서 잡아냅니다. 거의 홈런이 될 뻔한 공을 일단 잡아내고, 3루 주자가 있었죠. 그때 3루 주자가 이제 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치로가 딱 잡는 순간 이제 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치로가 홈 송구를 하죠. 빨랫줄 송구. 완전히 그냥 라인 드라이브. 공이 포물선도 잘 안 그려요. 안 그리고 아주 낮게 깔려서 막 들어가는, 마치 투수가 저쪽에 그 3루 쪽, 우익수 쪽 그 끄트머리에서 공을 포수한테 던지는 그 느낌으로 숑 던져버려요. 그런 송구를 가능하게 해주죠. 단순히 이거는 저 선수 어깨가 좋다, 뭐 이런 차원을 약간 넘어서는 그런 송구거든요. 그게 아마도 그 힘의 원천은 웨이트에서 온 거라는 거죠.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선수들은 아마도 그런 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종목에 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근력과 유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거를 계속 확장을 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수한 선수들, 최고의 선수들이 걷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선수들 좋죠. 뭐 선수들이 자신의 그런 운동 기량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 웨이트 트레이닝 좋고요. 근데 그 선수들보다도 훨씬 많은 수의 우리 그 관람객들이 되는, 그 팬들이 되는 그런 무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상에서 어떤 활력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신의 몸 상태를 이렇게 좋게, 좋은 컨디션으로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웨이트는 필수인데요. 풍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걷기 운동으로 이렇게 많이 좀 전향이 되다 보니까, 전향이라고 할까요? 약간 빈도수가 늘어났죠. 운동하면은 예전에는 거의 뭐 유산소 걷기나 달리기는 안 했죠. 거의 한 90% 이상이 웨이트였죠. 맨날 덤벨 프레스, 그 다음에 뭐 푸시업, 뭐 벤치 프레스, 그 다음에 뭐 덤벨 로우, 뭐 이런 거 스쿼트 이런 거 하다가 요즘에는 걷기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운동을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컨텐츠 자체를 조금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추가시켜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 6시 47분, 대략 한 30분 지났네요. 자, 대략 한 4,000보 뭐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와, 이 커피숍 지금 영업 시작했나? 그 다음에 여기 해장국 집도 있고, 딱 이렇게 막 운동하고 나서 이제 해장국 한 그릇 때리고 막 이렇게 가면 또 좋겠다. 또 공사 현장이 또 보이고요. 그렇네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제일 좋은 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거, 그거 최고고요. 좋아하는 일을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인생의 스펙트럼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들을 쭉 이제 이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고요. 또 트럭 왔어요. 트럭. 트럭이 지나가면 두 가지가 옵니다. 일단 소음 플러스 매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워커들한테는 조금 이제 힘겨운 존재들이죠. 그래서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트럭을 만나면 최대한 떨어져라. 지금 이 주변에 공사 현장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트럭들이 정말 많이 다녀요. 일단 첫 번째, 트럭이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라. 자신이 선호하는 코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잠깐 융통성을 발휘해서 방향을 틀 필요가 있다. 이거 진짜 아침에 워커들한테 좀 보내주고 싶은 이야기고요.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마치 이거는 옛날 마라톤 이봉주 선수가 그렇게 잘 달리고 있는데 주변에 매연을 내뿜는 그런 차량들이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라토너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마라톤의 생명은 호흡이거든요. 그렇죠? 산소를 얼마나 빨리 이렇게 섭취를 해가지고 흡수를 해가지고 그 산소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 전달 과정을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 잘 일어나게 만드는 거.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바로 매연, 그런 유독가스들이죠. 그러니까 그 현장,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뛰고 있는 이봉주 선수의 마인드로 지금 풍부는 아침을 걷고 있는 거고요. 다행히도 지금은 좀 잔잔해졌습니다. 주변 트럭이 사라졌어요. 요즘에 또 게다가 마스크까지 이렇게 끼기 때문에 주변에 막 매연을 내뿜는 그런 차들이 지나가면은 마스크 안으로 그 바깥 공기가 유입이 돼가지고 한동안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거 이거 지금 그 경로를 잘못 정했구나. 빨리 도망을 갔어야 됐는데 막 이런 거. 요즘엔 매연 저감 장치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트럭을 보면은, 그러니까 매연이 확실하게 줄어든 그런 트럭이 있고요. 반대로 여전히 막 매연이 뿜어져 나온 그런 트럭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감 장치 자체가 부착이 안 되는 트럭인가요? 그러니까 시커먼 연기들이 막 예? 배기관을 통해서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운전하다가도 그런 경험들 좀 있었을 텐데요. 앞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시커먼 매연들, 딱 그걸 차단을 해야 되고요. 딱 이렇게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뭔가 차들이 좀 분주하게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특히 트럭들 참 많이 눈에 띄고요. 쫙쫙 뭐 이런 시간인데 막 이런 우리 산업 경제 활동 공사 현장에서 막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뭔가 막 뭐 새로운 게 막 만들어지려고 하고 막 이러는 분위기네요. 자, 지금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데요. 그만큼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죠. 컨텐츠도 중요하고요. 네.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이제 풍부의 아침 걷기를 할 때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없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네요. 지금 이제 12월 초긴 한데 아직 곧 있으면 12월 중반에 이르고 정말로 완연한 겨울에 접어들어가지고 점점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요. 아직도 더 짧아질 거예요. 12월 20일경, 그쵸, 동지 때까지는 계속 낮의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밤처럼 마치 새벽의 이 기운들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고요. 동이 트는 모습을 조금 이제 기다려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새벽 하늘들을 좀 감상을 하고요. 좋습니다. 좋고요. 저기 보이는 건 태양이 아니고 전등불입니다. 가로등이에요, 가로등.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디스크 증상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걷기를 많이 하면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걷기가 이제 어디에도 좀 좋다는 거 그거 인정이 되잖아요. 약간 디스크 증상이 좀 있었는데 그 증상 자체가 다 뭐 치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 주변에 이제 근육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허리가 좀 안 좋고 이런 사람들도 좀 이런 걸을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좀 잘 걸어 보시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도 이렇게 걷기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6시 57분 지나고 있네요. 조금 더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이미 그냥 반이 지났어요. 월요일을 이렇게 제쳤다는 거는 이번 주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방학을 기다리면 됩니다. 방학은 언제냐? 금요일 날 이제 방학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금요일도 빼면 화, 수, 목. 예. 아, 오늘도 이미 왔으니까 오늘까지 빼면 수, 목 이렇게 남았네요. 예. 자, 이런 마인드를 좀 장착을 하면서 오늘 하루 뭐 재밌는 일들 많이 생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재밌는 상상을 좀 많이 하시고요. 그렇게 우리는 또 오늘 하루도 뜻깊게 이렇게 보람있게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하늘 색깔처럼요. 하늘 보랏빛 하늘이죠. 자, 오늘 12월 7일 화요일 아침 흥부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똑같이 내일도 이런 좋은 기분으로 즐겁게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시 59분, 이제 막 7시 됐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